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2부는요,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이 방송을 통해서 그 힌트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히든 종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 전에 제가 이번 주 내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있죠. 이번 주는 주 5일이 아니라 6일이라는 점, 그 이유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가오는 여름. 휴가비가 걱정된다고요? 싹 쓸어 담으세요. 주유소 휴가비 싹쓸이 프로젝트. 주도주 버티기 이지원 전문위원. 바닥주 선점장인 이정수 전문위원. 해마주는 내 손 안에 이주연 전문위원. 올여름 한 번뿐인 온라인 강연회. 주유소 전문위원 휴가비 싹쓸이 프로젝트.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름철 휴가비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1시간씩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 오후 1시 첫 번째 타이밍은 오늘 또 출연해 주시는 이지환 전문가님이 첫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니까요. 주말 너무 덥고 무료하다 하시는 분들 주유소 함께 놀러 오셔서 이 주식에 대한 풍부한 강의 여러분들도 모두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가는 만큼 보이는 주식시장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상 1부에 이어서 2부도 다시 보고 있긴 한데 이지원 전문가님은 토요일 오후에 여기 오고 그러면 허반석 위원님은 토요일에 뭐 하세요? 토요일 저는 잘 충전을 하고 놀고 오겠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 날 네. 이제 주말 강연회가 주말 강연회가 또 있군요. 네. 몇 시에 있으세요? 오후 6시에 있습니다. 6시. 오후 6시. 놀 거 다 놀고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에 일요일 오후에 네. 나는 월요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대신 이제 일요일 날 네. 이재한 의원님 또 쉬시고 충전하시고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주말도 하루가 없이 반쪽짜리 주말을 즐기시는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눈치채셨나요? 그 영상에 더빙 제가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진짜 모르셨죠? 네. 아셨어요, 허반석 의원님은? 예. 아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네. 이주환 전문가님 왠지 모르시는 아니 눈치라. 아시는데 네. 진짜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우리 허 의원님이 아마 저를 대변해 주시려고. 우리 도 아나운서님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위원님들끼리 눈짓만 이제 슬쩍 이제 해도 제가 다 아는 경지에 와가지고 저를 속이시려면 멀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어간 오늘 2번이나 방송에 나간 무료 대한 안내 여러분들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고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무더위가 싫다 하시는 분들 시원한 주유소 방송으로 놀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2부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현황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지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8% 넘는 수익률, 그리고 두산마켓 정말 효자입니다. 12% 넘는 수익률 나고 있고요. 포스코도 담겨 있고 GS건설도 담겨 있고요. KB금융도 1.6% 안정적인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와 실리콘웍스까지 현재 담겨 있는데 주유소 포트폴리오는 총 8개의 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죠. 호텔신라 18%가 넘는 수익률로 19% 육박하는 수익률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 목표가 달성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또 옵트론텍
있고요. CJ 제일제당 13% 넘는 수익률, 그리고 삼성 SDI도 1.5%, ISC도 플러스권으로 바뀌었네요. 어느새 4.23%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오리온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양 5.11%, 이마트 3.75%, 오리온도 0.4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유소 포트폴리오 개인전으로 나뉘다 보니까 각각 이제 종목들이 갈렸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좀 뺄 건 빼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좀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두 분이 시황 이야기를 해주실 때 앞으로 어떻게 시장 방향성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종목은 더 잘 가면서 그때 비중을 좀 늘려놓을 걸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반기 라는 입장에서 뺄 건 빼야겠다 하는 종목들이 혹시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두 종목을 제외시키려고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세계는 어제 이마트 쪽에서 EBL은 이제 인수 성공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펀더멘탈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과 부합되는 행위가 나왔는데 오늘 상당히 이런 펀더멘탈에 어긋날 수 있는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한 가지는 원래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를 인수할 때 네이버와 함께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금적인 조달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에 있어서도 이 이커머스 사업이 네이버와 함께 갈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네이버가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한 상황에서 네. 이런 공시가 나온다는 게 과연 우리 주주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일인가?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베이를 인수하기 전에 이런 공시가 미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저는 좀 상당히 의아스럽고, 네. 인수한 이후에 이렇게 확정된 게 없다라는 부분을 발표하는 거는 상당히 도의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세계가 만약에 네이버가 참여하지 않으면 4조 원대 이상의 자금력을 동원해야 되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오늘 갑자기 또 이제 휴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휴지를 인수하느냐 부분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검토는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신세계 그룹에서 물론 이제 이마트와 신세계가 나눠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6조 원 규모 정도의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오늘 두 가지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야말로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더멘탈 상의 변화는 기계적인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의 규약상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신세계는 예상과 다른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 종목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 제외시킬 종목은 GS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네. GS건설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크게 고가권에서 크게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주 자체가 지금 1분기 실적에 전체적으로 아마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좀 어려운 원자재 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GS건설을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매수했던 이유는 GS건설이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좀 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담수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가 조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 2차 전지 재생과 관련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결과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문제는 GS건설도 지금 이제 자회사들의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IPO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알짜 자회사들이 물적 분할을 하거나 IPO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들이 이 회사들을 키웠다라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성과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성과가 자회사가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기존 주주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GS건설도 펀더멘털 상의 변화를 들어서 일단 기존의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와 GS건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끌어가는데 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가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전략은? 네, 어쨌든 이 종목들이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청산해야 돼, 내일 뭐 9시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유가 될 때 바로 그냥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가급적 좀 빠른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GS건설은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제외를 하는데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허반석 위원님은 포트에서 좀 변동사항이 있으실까요? 뭐 매도를 하거나 네. 뭐 하는 종목들은 없고요. 네네.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이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종목으로 아직 남아 있는데요. ISC가 이제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네,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왔고요. 삼성 SDI도 매수가를 64만 원으로 잡아서 그렇지 기회가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면 오리온이 있는데요. 오리온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반기부터 강한 그런 모습들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달랐는데 그래도 올해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러시아 쪽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감자칩이죠. 감자를 우리나라에서 감자칩을 만드는 회사 중에 네. 가장 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더 맛있나요? 예,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직접 드셔보셨어요? 저는 우양의 핫도그도 다 먹어봤고요. 진짜. 오리온에서 나오는 감자칩도 두 가지 맛을 아니 그렇게 다 먹어봤습니다. 소비재 하실 거면 좀 이렇게 상표를 가리고 좀 나와서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요? 오양? 네. 아니 제가 혼자만 드죠. 롯데 칠성도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오셨잖아요. 하나 가지고 와서 그럼 여기서 그 백종원 선생님처럼 네, 바로 돌려서 먹어보는 거죠. 뭐 원하신다면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먹는 얘기를 해서 좀 힘든데 아니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도 분명 롯데 칠성 하셨었고 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양하고 하이트진로하고 롯데칠성하고 다 여기다 이렇게 펴놓으면 제가 이제 다시 조금 네, 더 소비재로 정리를 해봐서 네. 유일한 마이너스 종목인 옵트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옵트론 감자칩은 끝났나요? 감자칩은 꼭 사드세요. 네. 옵트론텍으로 가볼까요? 옵트론텍을 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추세선을 긋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을 조금 이탈을 해서 다시 새로운 추세선을 그으면 동일하게 바닥권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옵트론텍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의 렌즈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미래 먹거리고 그리고 폴디드 줌 카메라 쪽에서는 프리즘을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수요 전방 시장에 조금 약진에 따라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가를 많이 낮추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판단에서는 적어도 8,500원 미만으로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6월 안에는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면 윗꼬리를 달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윗꼬리를 나왔을 때 조금 탈출하는 그래도 익절이죠. 8,700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익절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가를 조금 낮춰보시자 8,500원 미만으로 더 낮출 수 있다면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10%로 20% 이내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서 8,700원에서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단가를 한번 낮춰보시고요. 그리고 뭐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8,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래도 손절을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방과 하방을 조금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단가를 8,500원 미만으로 만드셔가지고 8,700원 윗꼬리를 달았을 때에 익절을 하는 방법
방법을 구사를 해보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8,0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유소 포트폴리오 내에서 8종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 지나면 제가 포트폴리오가 8종목이 다 찹니다. 그러면 다음 주 됐을 때 어떤 종목을 익절을 할지 아니면 옵트론텍이 8,700원을 주중에 한 번이라도 찍어주면 익절해가지고 포트에서 제외시킨다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꼭 8,500원 미만으로 단가를 맞추셔가지고 8,700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현금화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잘 이어가서 좋은 수익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에 대해서 좀 긴급 수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나와야 되는 방향이 있고 포트폴리오 내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방법을 직접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톡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늘 열려 있으니까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이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이 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잠시 뒤에 힌트를 들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종목 진품 명품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감정가를 새롭게 쓸지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볼까요?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에이블 CNC, 현대글로비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동방, 경농, 조비, SKC, 현대차, 그리고 서울반도체, 녹십자엑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사실 들어오죠. 근데 저희가 이 종목 진품 명품에서 항상 감정가가 높게 새롭게 책정되는 종목들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들어온 종목들을 접수를 해서 이 종목들이 적정 감정가가 얼마인지 그게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점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수를 해주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오늘 첫 번째 감정을 받게 될지 함께 볼까요? 네, 서울반도체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IT 반도체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 적정가를 제시해 주실 분 누구실까요? 네. 네. 반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해볼까 합니다. 네? 반석이라서요? 서울 반도체를 네. 네, 제가 정색을 하고 서울 반도체를 아니 그 좀 당당하게 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좀 당당하게 크게 해주세요. 네. 또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서울 반도체 봐주세요, 빨리. 서울 반도체. 네, 반석 네, 의원님 빨리 봐보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서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로 봤을 때의 추세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이렇게 댁에서 한 번씩 쳐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추세선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다 지수 자체가 폭락했을 때를 접어두고서는 더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이렇게 저가들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한 번 더 연결을 최근까지 한번 해보면 동일하게 추세선이 조금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깨지 않고 내려가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컨센서스를 보면 지난해보다는 매출액은 17% 늘어나고 후년도에는 7%, 그 다음 해에는 8%.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63% 성장하고 다음 연도, 내년에도 11%.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21년도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파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올해 147%까지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쉽게 뚫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아예 실적이 꺾여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오히려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겠지만 적어도 2년여 동안의 장기적인 차트 흐름들을 봤을 때에 이 추세는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250% 이상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 방금 전 살펴보았고요.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들을 보면 자동차 조명 브랜드 13개 업체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서울반도체가 승소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이죠. Y캅 기술인데 이 Y캅 기술이 얼마만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인가를 보면 글로벌 자동차 연간 출하량의 10%에 해당하는 700만 대 규모의 자동차에 이 Y캅 기술이 뭐 헤드라이트, 램프 등에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특허까지도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소송전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손해배상을 통해서라도 뭔가 매출과 그리고 재무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조금 더 비중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좋은 긍정적 요소 중에 하나는 미니 LED입니다. LED를 넘어서 미니 LED가 이제 TV에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쪽으로 적용이 되면 기존의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는 한 대를 팔았을 때 3배의 이익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 미니 LED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그리고 점유율 그리고 차트상 저점 구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 19,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조금 더 깨끗하게 열어놓고 다시 짚어보면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보여주고요. 18,800원, 19,000원이 바닥을 인식을 해 나가고 있는 6개월 이상의 차트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차트 흐름 속에서 매수가를 19,000원에서 18,800원 사이에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제가 방금 그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목표가를 한번 산정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을 때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되돌림 자리가 나왔던 들 그리고 수익 극대화 자리가 있었죠. 그러면 되돌림 자리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22,000원은 단기적으로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또 맞아 떨어지죠. 상단 되돌림, 상단 되돌림, 상단 되돌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22,000원이지만 3분기 연속 이익 증가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조금 확인한 이후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5,000원 라인을 한번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22,000원 라인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방송에서 종목을 짚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소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허에 대한 문제, 기술력에서 미니 LED가 고부가 가치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고개가 조금 끄덕여지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찾아봤는데도 적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9,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니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본 종목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뭐 특허 침해 소송 같은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그리고 새롭게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진품 명품의 주인공은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 라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와도 동일합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25,0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도 해볼까요? 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또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이블 CNC라는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 종목을 감정해 주실 분 누구실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에이블 CNC는
화장품 종목에서 탑픽 종목은 아닙니다. 네. 오늘 선정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 보복 소비다, 이런 수혜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솔직히 막연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주를 좀 봤을 때는 중국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은 나빠져 있지만 PBR 기준으로 보면 1배 정도나 혹은 1배 미만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이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히 안 좋고요. 다만 이제 이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펀더멘탈 종목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잘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블 CN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개인이 매도고 외국 매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흑자가 아닌 적자 상태의 기업을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주가를 단기간에 좀 들어올릴 액티브 자금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상당한 강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아래쪽에 5,000원대를 찍고 지금 현재 이제 11,000원대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대부분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선별적으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 매직 움직임이 좀 보인다면 아마도 하반기에 넘어가면 대부분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추세를 좀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애블 CNC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트렌드와 외국인 매수세를 좀 얻고 진입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기간에 조금 급등이 좀 쉬었다가 좀 눌려지는 구간 10,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1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블 CNC 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뭐 대장주나 탑픽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복 소비로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 에이블 CNC. 매수가는 10,000원 라인 제안을 해주셨고요. 중기감정가는 15,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주도주 중에서 소비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현대글로비스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히읗이 들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또 뭐로 엮으려나. 히읗이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빨리 해주시죠. 네. 현대글로비스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시면 적어도 횡보하고 있었던 구간들이 15만 원 언저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고 차트를 보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추세를 다시 이렇게 잡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이 추세선을 한번 여기서 잡아본다면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15만 원 언저리에서 횡보했던 주가가 3월 이후에 쉬지 않고 올라가서 23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신고가, 지수가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고 종목들도 15만 원에 있던 기업이 20만 원, 25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굳이 어제와 오늘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성차 생산 증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공장 가동, 국내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러면 올해도 매출액이 18% 그리고 영업이익 33%. 올해 이후에 내년과 후년을 보면 2% 내외의 매출액 증가, 그리고 9%와 5% 미만의 영업이익 증가가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조금 확장된 그런 느낌도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조금 더 영업을 잘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적도 좋고 하지만 차트를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완만하게 성장을 그리고 차트상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추세 하단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 구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상, 지분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그룹에 조금 적용이 될 수도 있어서 지분의 10% 정도를 매도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뭐 10%를 던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점들이 오히려 주가를 다시 한번 추세 하단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영역에서는 접근하시기보다 굳이 나는 현대글로비스에 목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9만 원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0만 4,500원인데요. 굳이 사셔야 된다면 19만 원 언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접근하시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정가는 짧게 단기적인 추세 상단입니다. 23만 원인데요. 23만 원이 가지 않더라도 19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권역으로 들어오면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감정을 받아본 종목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네, 종목 진품명품 세 번째 주인공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는 19만 원 라인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단기 감정가로서 23만 원 라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급할 것 없지 않은가. 다시 추세 하단을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 종목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네, 현대차.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네 번째 종목으로서 현대차가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 왠지 봐주실 것 같은데 제 느낌이 맞나요? 네, 맞고요. 잘 추천하고 싶다기보다는 네네. 아마 이제 몰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맞습니다. 것 같아서 한번 흐름을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펀더멘탈이 나쁘다거나 지금 이제 경기 사이클상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탈 굉장히 좋고요. 경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다만 현대차는 1월달 작년 연말 이후 계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본업보다는 보업에서 포커스를 받으면서 테마성 있게 많이 엮이면서 오히려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난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현대차는 지금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약 6조 9,7조 정도 예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친환경차나 자율주행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 등 어떻게 보면 오너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신성장 동력 한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 신성장 동력들이 대부분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발치 확장이 아니라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이나 기관도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1월달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외국인도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크게 변동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지 않지만 바닥을 좀 잡아 나가는 모습을 좀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면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난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이 전체 대세에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지난 1월달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소화 과정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섹터는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상 좀 보신다면은 적어도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친환경차와 애플카 등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부딪히면서 테마성 있게 좀 나왔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보유를 하시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일단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져서 종목을 교체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은 좀 보유를 하셨다가 하반기에 목표 가격을 한 30만 원 정도로 좀 단기 목표 가격을 좀 잡고 목표 가격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도 좀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현대차를 사는 게 맞느냐,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품 쪽을 사는 게 맞느냐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자동차는 그 부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차로 좀 부각이 되면서 활발하게 종목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프레임이나 공조 시스템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같이 좀 보시면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여유를 좀 분할로 좀 소액으로 계속해서 좀 분할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품명품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네, 현대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3만 원 라인 제안을 해주셨고요. 중기감정가는 30만 원 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게요. 테마에 엮이지 말자라고 한 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자세히 봐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볼 텐데요. 그 전에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보고 가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입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자동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노란톡에서 편입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로 전환이 됩니다. 네, 수익률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복구 금액 나오고 있습니다. 116만 원 선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지원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복구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좀 포트폴리오 편입을 통해서 복구 금액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끝까지 못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님들이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주시느냐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너무 두리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들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무엇일까요? 지난주와 투자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아, 정말 같은 종목 제가 아니죠? 늘 말씀드리는 게 네. 뭐 실적, 네. 공장 가동률, 최근의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절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그러면 힌트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으로? 네. 결국엔 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부터 보시고 늦어도 상부터 숫자상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전망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올해를 잘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호텔신라가 되겠죠.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면서 주가도 강한 상승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월 중순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면 그럼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없을까?
대한 부분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이후에 올해 전체 21년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올해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두운 시절은 끝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투자 포인트 첫 번째만 듣고서는 감이 안 오네요. 네, 이지원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종목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도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저도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이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되느냐 부분은 역시 지금 이제 시점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실적이 이제 가장 든든한 이제 배경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작년 대비는 뭐 기주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2019년 대비로 해도 지금 상당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실적의 성장세가 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업 영역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섹터에서 기저 효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을 좀 옥석을 가리자면 작년 2020년도 실적은 어쨌든 코로나19라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저 효과를 가지고 상대적 비교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좀 착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2개년도와 비교를 해도 실적이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기저 효과 바탕으로 나오는 일시적인 실적이라기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당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걸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투자 포인트가 실적으로 동일하네요. 일단은 좋은 종목을 가려내는 첫 번째가 실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어서 들어볼 텐데 허반석 위원님 두 번째는 좀 그럴싸한 힌트를 주시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지난주랑. 공장 가동률입니다. 아, 우양 아니죠? 아닙니다. 어두운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이 76%를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평시에는 과연 공장 가동률이 몇 %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비수기 그리고 어두운 시절에도 공장 가동률이 75%, 76%에 육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멈춰있던 라인을 돌리거나 아니면 지금 75%의 가동률을 80% 후반대로 올린다면 3분기부터의 실적 그리고 매출 증가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저점을 깨지 않는 기업 그리고 그 저점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그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이익이 나는 기업이죠.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우상향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폭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래도 흑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하향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제는 플러스로 바꾸는데 올해 말도 아니고 4분기도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3분기부터는 2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어두운데도 75%. 그러면 100%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 이야기도 한번 드렸고요. 폴디드 줌 카메라 이야기가 워낙 시장에 팽배했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사그라들었을 때 매수하시고요. 5G 섹터도 마찬가지로 5배, 10배의 상승을 보였으면 그만큼 매물을 좀 소화하고 그만큼 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줄 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 것처럼 1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로 수익을 보셨고 2분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잘 모아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매수하셔서 4분기 그 이후 3월 감사보고서 이후까지도 잘 수익 극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양이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우양은 다른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먹으면 거군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먹을 거에 너무 이제 치우쳐 생각을 하다 큰일 보니까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환 전문가님이 두 번째 포인트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어디서 이제 바탕이 되냐 부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분기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존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놓고 어떤 마켓에 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섹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가지 비대면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다른 시장 영역에까지 확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제품을 썼던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문 매장에서도 이 종목의 제품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셰어가 기존에 가정용에 좀 국한되어 있었다면은 지금은 전문가용 제품과 매장 제품도 상당히 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기저 효과가 이런 사업 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영역이 기존 영역에서 같은 제품이지만 상당히 마켓에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성장성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보니까 집에서도 쓰고 매장에서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이 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흘려듣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세 번째 포인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왠가요? 세 번째 포인트 이야기해 주시죠. 세 번째 포인트는 다시 이제 재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한테 하시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재무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부채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리온도 부채 비율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유보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뭔가 결심만 하면 뭐 증자를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기업이 오리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도 부채 비율이 2017년도에는 240%에 육박한 기업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72%까지 부채 비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기업이라면 정리를 해보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를 잘 지키고 있는데 추세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3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무 구조가 좋다.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유보금이 늘어나고 있는 건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보금은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그러면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먹거리는 먹거리네요. 네, 미래 먹거리일 뿐. 2차 전지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비유법이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 정도를 들으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매수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직접적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이주환 전문가님 것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참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매수의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가 추세를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아마 단기적으로 좀 판단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혹은 기관이 매수하거나 이제 좀 양한데 이 종목은 매수했던 주체가 외국인이고 여기에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매수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추세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 주체가 동시에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단기간에 쉽게 꺾이지 않고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 이 세 주체가 같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수급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포인트를 다 들어봤는데 각각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님들? 저는 뭐 오늘 이지한 위원님과 저의 의상이 이렇게 돼지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죠? 돼지요? 돼지. 돼지. 네. 흑토자, 네. 토양 같다? 네. 네. 그래서 컨셉을 주도주 버티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계시고 저도 수익률 극대화 이야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엮으시려고, 네. 잘 버티기만 한다면 네네. 네, 25%에서 30%의 기대 수익률을 잘 보시면 이뤄갈 수 있으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 얼마나 예상하실까요? 네, 저도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장기적으로 좀 크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장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20% 내외 정도 수익을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기대 수익률도 이제 동기화가 됐네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매력적인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명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종목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2부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주유소 3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